자, 지금 밴드에 올린 사주를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이런 사주의 장점과 단점, 어떻게 사주를 설명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목이 아파 제가 마이크를 쓸랍니다. 자, 그래서 사주 밴드에 올린 사주가 경술, 정해, 무술, 임술이에요. 전부 다 술술로 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첫째, 무술에 술토가 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백발백중이야,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좋게 이야기해서 경제관념이 좋습니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아주 좋게 받아들입니다. 본인이 이 무술일주는 이 땅들이 전부 다가 안전히 막아줄 수 있는 땅이 가지고 있어요. 그 물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온 돈은 나가질 않아. 이거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무토의 재물은 뭐예요? 재물. 자, 무료 아니에요. 임수. 임수 해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얼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재물복은 좋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주에도 어떤 분들은 재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재물복이 좋다고 그래서 굉장히 떠든 사람이 있어요. 그 재를 활용할 수 없으면 그거는 거지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돈은 많이 만졌어도 본인이 통장에 쌓이지 않으면 거지야. 이런 사주를 본인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어디 갔는데요. 간데마지 내가 아주 재물복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하고 막 그냥 빵빵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 뭐라고 하냐? 통장에 돈 얼마 있는가 물어보시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기가 꺾여요. 그런 것을 어제 이제 우리 학생 중에 한 분이 상담하다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 있어. 사주가 제가 천간에 딱 좋아. 그러니까 어디 가면 제가 내가 얼마나 좋다고 자랑 빡빡 하는데. 근데 말이 들통이 난 게 뭐냐면 1,000원을 벌면요 1,100원을 써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돈이 사주에 재복이 있다고 그래서 그 재물이 내가 활용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사주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사주가 지금 관이 뭐예요? 관. 자, 관이 있어요 없어요? 관이 없어. 자, 무관사주죠. 무관사주 특성. 질서순서를 안 지킨다. 그렇지. 질서순서를 안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혼전이입도 가능하다. 이런 것도 항상 염두를 두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왜? 질서순서를 안 지키니까. 이제 이런 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고 여자가 관을 직업으로 썼을 때 결혼이 잘 안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게 무관이 특성이란 게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은 것도 많죠. 자, 그러면 이 사주가 이제 관이 없는데 우리가 재물이 있는데 관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를 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관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보면 천간에서 자, 정림 한목으로 만들잖아요. 자, 정림 한목으로 만드는데 그러면 정림 한목이 을목이죠. 그러면 자, 을목이 심어져야 되는데 만드니까 저 경금이 체갑으로 을경합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 남편하고 관계성을 비교해 본다면 나는 큰 무토의 땅에 살고 있는데 나의 재물과 내 부모 자리에서 합을 해서 작은 을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욕심에 마음에 차지 않는 남편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목이 아니라 부모가 합을 해서 부모 생각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부모가 지금 이거 정화죠? 자, 부모가 정화가 무슨 생각을 했겠냐 그 말이야. 너 사주에 보니까 물이 재물인데 그 사람하고 살면 너 재물이 좀 있을 것 같아. 먹고서 재물 없을 거야? 이 생각으로 엄마가 추천한 사람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담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상담을 던질 줄 알으셔야 돼. 왜? 내가 선택한 경우와 부모가 중마해서 네 엄마가 이런 사람 대부분 엄마가 선택한 경우입니다. 엄마가 소개받아서 그 집 가보면 야 그 사람하고 살면 뭐 집도 있고
뭐 능력도 있고 하니까 시집가면 괜찮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관계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목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목이. 자, 여기에 목이 생겼는데 이거는 지금 을목이었다 그 말이에요. 을목. 그렇죠? 그러니까 간목, 이 모토에 심어진 땅에서 작은 나무가 산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 작은 나무가 사니까 내 넓은 땅에서 작은 나무 많이 흡족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관계성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얘기할 때 제가 그렇잖아요. 이사주 그냥 쉽게 찾으라고 남편 직업을 좀 찾아보시오 하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 밴드에 올렸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사주들이 뭐 여러분 남편 직업이 뭐야 고전에서 찾아내요? 고전에 찾으셨어요, 박선생님? 고전에서 남편 직업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 물상론에서 남편 직업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남편 직업을 찾는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주겠다. 그럼 자, 이 남편이 뭐예요? 여기서? 목이죠. 자, 목이 월경 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합을 했어. 자, 그럼 신금이 됐죠? 신금의 뿌리는 뭐예요? 자, 유금이다. 자, 유금. 자, 유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경금의 뿌리는 신금이죠. 그렇죠? 그럼 경금의 뿌리에서 신금에서 유금이 된 거예요. 그럼 결국 유금을 끌어쓴 거지. 그럼 목으로 인해서 남자로 인해서 그 사람의 대기업에 있는 사람이 맞는데 그 직업이 유금을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IT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 직업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물상론에서는 이 사람 남편이 뭐를 하고 있던 남편인가도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네 남편 뭐한 남자야? 내가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주 볼 때 그런 걸 찾아내면 얼마나 쉽게 볼 수 있어요. 네 남편 뭐한 남자야?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정임 한목에서 물이 사라졌죠. 그럼 이 사람은 관을 태가기 위해서 물이 사라졌어요. 근데 지지에 전부 술토예요. 자, 술토는 어떤 자예요? 신유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인호술이 있잖아요. 목을 쓴다는 얘기는 인호술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이 재물의 물이 사라진과 동시에 목으로 바뀌어서 인호술이 되게 되면 이 자식 자리가 전부 말게 돼 있기 때문에 자식이 뭔가 장애자나 질병을 앓는 자식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제가 묻는 게 뭐냐면 그러면 당신한테 혹시 지금 현재 자식이 아픈 자식 있냐? 있습니다. 이제 깜짝 놀라게 만들어 여러분들이 항상 그거 놀라게 만들어야 돼. 이걸 보고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 사주가 지금의 이 사람 입장에서 어느 때 문제가 됐겠느냐. 장리 이민년 볼까요? 제가 내가 뭘 보고 이 사람 찾았겠어요? 자, 이민 이때 그 다음에 계묘 그 다음 뭐예요? 갑진. 자, 이렇게 찾아보면 지금 이 사람이 찾는 이유가 뭐였어? 진술충 때문에 찾아온 거지. 그리고 여기 임이 왔었던데 저 글씨가 정리 합을 할 수 있잖아요. 인호술이 되면 상대 일로 하면 임이 발동이 걸려. 그럼 자, 이 말은 뭔 얘기냐? 하나가 인호술이 되면 3대 1로 발동이 걸리니 얼마나 하력이 세겠어요. 그래서 자식이 뭔다? 자식이 열이 발산이 되면 뇌에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뇌에 종양이 있어서 고생하고 있다. 수술을 하기가 어려운 단계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게 만들죠. 그럼 우리들이 사주를 잘 본다고 얘기한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하나씩 짚어내보면 그 사람 완전히 뿅 가는 거야. 그래서 뭐 때문에 하는가를 찾아낼 수 있는 정도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시고 자꾸 개발을 하셔야 돼. 고전은 이미 정해진 틀에서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활동을 하고 영업도 하고 그 통변하지만 우리 물상문에서는 자연은 늘 변하게 돼 있어요. 자연이 안 변합니까? 자, 지구의 온난화가 돼야 안 돼요? 되지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준 게 우리 입장이다.
이게 물상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상론에 내가 택한 이유도 고전에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배웠던 적천수나 이 책을 봐보세요.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끝까지 울고먹고 계속 배워. 근데 그것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책이 구별이 안 된 책이야. 그리고 중국의 왕이라고만 했지 누군지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 틀 왁구, 거기에 맺어진 악구 속에서만 가지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답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물상론이란 것은 사계절이 다르고 올 봄이 내년 봄하고 또 달라가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올해는 추운데 내년에 안 추울 수도 있고 온난화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계절의 형태, 기후의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인간이 변하게 됐다. 그럼 뭐 인간이 변하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 추울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요? 첫째, 추우면 따뜻하게 옷 입어야 하잖아요. 변하죠. 자, 그러면 자, 우리들이 이 춥게 되면은 겨울에 난방하려니까 또 준비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이것이 삶의 지혜고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상론은 바로 그게 물상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추웠으니까 내년에도 안 춥겠지? 안 추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추울 때 대비와 더울 때 에어컨도 사고 추울 때 난방 설치도 하고 이 흐름이 살아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얘기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주를 보고 감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직시할 수 있는 게 물상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야 해요. 그게 어느 게 정확해요? 반드시 물상론이 정확합니다. 왜? 흐름을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방법을 사기 때문에. 자,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물상론을 배운 의미고 현재 배우고 있는 단계고 그것이 연구하는 과제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깜짝 놀란 게 아들의 머리 이상이 염려했더니 뇌종양이 자기 입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야 어떻게 하셨냐. 다 가도 그런 소리 해본 데가 없다. 자기도 무당집도 가보고 다른 뭐 철학관 잘 본 데도 가보고 돈도 몇십만 원짜리 가보고 해봤는데 하나도 아니더라. 그래서 선생님은 정확하게 집었지 않느냐. 자, 이 얘기. 남편 직업 맞춰줬지. 자기 아들 아픈 거 해줬지. 얼마나 정확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걸 하나씩 짚어서 정확하게 해줌으로써 그분 사주 잘 봐. 참 거기 하면 신통해. 신통력이라고 이런 게 신통력이 기본적으로 신통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타고날 때 신통력? 천재가 영원하진 않아요. 천재들이 그럼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가 천재가 많은데 천재들이 다 주권을 잡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침에 서울중앙지검장에 있던 무슨 검사했던 사람 있잖아요. 누구? 이성준 검사. 그분이 그 사시에서 수석하는 사람이에요. 졸업할 때 수석검사예요. 근데 수석검사는 그 사람은 대통령 못 했잖아요. 수석검사 안 하는 사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했어.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세의 흐름과, 사람은 흐름을 잘 타라고 그러잖아요. 흐름을 잘 타라. 사주에도 자기가 팔자를 잘 매도 흐름을 잘 타야 돼. 그럼 우리는 이러한 일이 올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사주로 분석하는 거야. 그게 현실이다.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이 술술이라는 개념이 뭐냐? 술술이라는 개념이. 저는 이제 술토라는 것은 변해요, 안 변해요, 땅은? 땅은 안 변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 토속적인 거. 이런 걸 대부분이가 토속적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토를 쓰는 사람은 먹는 장사 뭐해? 해장국집, 곰탕집 이런 걸 많이 하죠.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진유학금을 쓰지. 커피숍. 옛날에는 그쪽으로 갔잖아요. 지금 하는 게 커피숍도 하고 먹는 쪽도 뭔가 다른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시대 흐름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건설한다면 전통 가옥 쪽이 좋다. 지금 우리 이 광주에 우리 학생 중에서 오정훈 선생님 이분이 숙토가 3개예요. 쪼로로라이. 그래서 한옥을 전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상도 제가 해보죠. 잘하고 있고 제대로 돌고 돌다 그 직업을 태가더라고. 그래서 그 한국 인성개발에 근무하다가 지금은 한옥 설계도 잘합니다. 그래서 캐드도 볼 줄 다 해요. 그래서 주로 절공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한대. 그래서 이제 이런 임상을 거친 결과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것이 맞다 안 맞다 해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제 생각대로 하는 건 없어요. 내 생각이 그랬다면 현실에 맞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발표하니까 하지만 그분도 잘 되고 있으니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도. 이름 발표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래서 그분은 우리나라 업계에서도 사찰, 절을 짓는데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경우를 보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남편하고 살지 않았다면 이제 이런 개념을 우리가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꾸로. 그러면 이 사람이 결혼을 않고 자기가 공부를 했으면 어떤 회사하고 있느냐. 자, 이런 사람 경우는 목의 행위를 했겠죠. 그럼 자, 여기에 감목이란 나무를 한번 심어보면 칼 자루고 뭐가 될까요? 칼날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건설업 했으면 이 여자는 굉장히 크게 살 사람이죠. 그럼 건설도 사주 구성상 정림 한목에 을목을 쓴다. 그럼 자 봐요. 정림 한목에 을목을 쓰면 나무를 제가 큰 감목을 심었으면 등나 계갑도 되죠. 또 을목에서 을갑 신금 되죠. 건축 설계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사람이 자기의 사주의 적성상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크게 여자라도 성공할 수 있고 하는데 정림 한목에 을목을 써서 이분은 계속 남편 치닥거리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해. 이런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여자가 결혼해서라도 자기 뜻을 크게 가지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데 여자들은 주로 이제 뭐 때문에 자기 능력 발휘를 못 할까요? 자식이요. 자, 자식도 좋지만 능력은 자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남편한테 의지하는 거야. 여러분 돈 잘 벌어. 남편한테 의지해요? 안 할 필요 없지. 돈 못 번 남편 밥할래? 밥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살아나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자라도 지금 시대는 그냥 밥띠로 살 것이냐, 또 뭔가 자기를 능력을 발휘해서 살 것인가, 시대가 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뭐 국회의원도 지금 그랬잖아요. 삼성에 근무하다가 국회의원 출마해서 요즘 계속 국회 잘 나오고 있잖아요. 학벌도 좋지 않은데 삼성에서 전무대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도 다 잘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은 문제야. 여자라도 우리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출세하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과거의 봉건적인 사회에서는 여자는 그냥 남자의 부속, 존속 관계에서 얽매인 걸로만 살아왔는데 지금 시대는 달라져야 한다라고 보고 우리는 달라진 시대를 이걸 새롭게 만드는 것이 물상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러한 일을 했다면 아주 잘된 게 성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해외 쪽도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편하고 외국에서 살면 될 건데 왜 한국에 들어오냐 그 말. 더군다나 어디? 세종. 아이고야. 남편이 문제네. 그래서 이제 사업이 안 되고 자기도 고달프고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생일대의 사람은 누구를 선택에 따라서 팔자를 바뀔 수가 있고 또 어느 일을 어느 환경에서 살았느냐가 팔자를 바뀔 수 있다고 제가 항시 여러분들한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배우신 학생분께서는 현실을 볼 줄 아는 그런 사주를 봐야 되고 과거에 밀착한 사람, 과거 어쨌는데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방법, 미래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가를 뭔가를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유튜브에 보신 구독자님께 좀 더 재밌고 멋있는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